심근경색을 겪는다. 심장 질환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의 대다수는 관상동맥 심장 질환을 앓는 환자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의 일반적인 근본 원인은 심근경색인데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그에 따른 심장 정지를 일으킨다. 심부전은 피를 펌프질하고 신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심장의 힘의 점진적인 감소로 묘사된다. 심장질환의 시작입니다. 혈관계는 길이가 약 96,560km 이상이고 표면이 약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몸 안에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는 거대한 도관과 순환 통로를 이용한 막힘없는 혈액의 흐름에 의존한다. 사람 머리카락의 10분의 1 두께의 모세혈관은 산소, 물, 영양분을 통과시켜 지정된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모세혈관은 동맥의 근육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질병으로 오인되는 염증 반응은 실제로는 혈액 공급을 늘리고 새로운 세포의 성장을 촉진, 손상된 결합 조직의 회복을 돕기 위해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심근경색은 심장 동맥의 폐색에 의해 유발된다. 뇌졸중은 뇌동맥이 막혀 일어나는 것이고, 뇌졸중은 동맥 경화가 심해진 결과이다. 뇌동맥은 심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모든 것이 고혈압을 뇌졸중과 심장병의 주요 위험 요소로 만들 수 있다. 혈압을 약물로 낮추는 것은 만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장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고 세포와 조직에서 산소 노폐물을 제거하는 혈액의 주요 기능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심장병, 신장 및 간 질환과 많은 다른 질병의 위험을 더 증가시킨다. 단백질 분해 효소가 부족하면 심근경색, 정맥염, 뇌졸중이다. 관상동맥 심장 질환의 주된 원인은 동물성 단백질이다. 호모시스테인 단백질이 심근경색 주 원인이 된다. 육류 소비와 심장 질환입니다. 육류 소비는 90% 늘었고 심근경색은 20배 증가했다. 채식주의 식단이 모든 관상동맥 폐색 중 97%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콜레스테롤과 연관지어 지방을 심장병의 주범이라고 선언하는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집단 히스테린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고단백만 먹고 고탄수화물 식품은 피하는 다이어트는 모세혈관과 동맥혈관벽을 과도한 단백질로 막고 탄수화물이라는 연료 섭취를 크게 제한함으로써 사람을 굶겨 죽이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위 방법은 다이어트하는 사람의 신장, 간, 심장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손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단백질을 저장할 수 있다. 육류와 육류 가공 제품은 식물성 단백질의 5에서 10배에 이르는 단백질 농도를 가지고 있다. 인체의 단백질 저장소는 결합 조직으로 특히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의 유체 그리고 혈관벽의 기점막이다. 기점막은 두께를 최대 8배까지 늘려 과다한 단백질을 수용하는 능력이 있다. 동맥벽에 염증이 반복되면 출혈과 그에 따른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 혈전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다. 눈에서 분해되지 않고 배출된 여분의 단백질은 피부 아래의 결합 조직에 흡수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가장 덜 해로운 해결책이다. 여분의 단백질은 장기의 세포 반결합 조직에 들어가는데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 1961년 미국 의학협회 저널이 발표한 연구는 장기나 기관의 결합 조직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몸 전 자체의 혈중 단백질도 림프계에 의해 신속하게 제거되어 혈류로 돌아가지 않으면 24시간 이내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림프계가 심하게 폐색되면 이런 단백질을 혈관벽에 기점하게 저장해야 한다. 신장은 모든 산성 분자에 미네랄을 부착하여 산의 일부를 제거하려고 애쓴다. 그 결과 다른 것뿐만 아니라 기본 미네랄인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도 고갈된다. 이 모든 것이 몸을 산성혈중으로 만든다. 심장병은 만성 산성혈중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단백질 저장 시한폭탄입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고농도의 지방과 너무 많은 단백질을 혈액 속에 가지고 있다. 심근경색, 뇌졸중의 큰 원인으로 여겨지는 혈액의 운고 경향은 전적으로 혈액 속의 단백질의 포화에서 비롯된다. 흡연 또한 단백질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는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아스피린 복용으로 통제되지 않은 치명적인 출혈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5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시력 감퇴의 가장 큰 원인인 황반 변성을 앓고 있다면 아스피린 섭취를 피하라. 흡연자의 절반이 황반 변성을 발달시킨다. 구면하자마자 황반 변성 위험은 3분의 1로 줄어든다. 아스피린은 바이옥스 셀레브렉스, 알리브와 같은 종류의 진통제에 속하는데 모두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50% 이상 증가시킨다. 호모시스테인의 역할입니다. 독성 아미노산 호모시스테인이 동맥 손상을 일으키는 혈전과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혈전 생성을 촉진한다.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타티온인이라 부르는 무해한 물질로 변환하는데 이것은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다. 엽산이 많은 식품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급격히 낮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는 과도한 단백질을 동맥의 벽에 저장하기 시작한다. 관상동맥이 막히고 심장에 공급되는 산소가 끊기면서 호흡이 어려워지고 통증과 마비가 생길 수도 있다.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것이다. 모에 저장되는 과도한 단백질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역할을 한다. 진실을 밝히는 시, 반응성 단백 시험입니다. 단백질 축적이 되어 위협을 받을 때 신체는 동맥의 보호용 지방 플라그의 형성을 허용함으로써 자신을 살린다. 염증을 통해 문제를 고치려는 과정에서 면역세포는 점점 불안정해지는 여러 병변을 일으켜 파멸될 수도 있다. 몸이 파멸된 병변의 출혈을 억제하지 못하고 상처를 봉합하지 못할 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한다. C 반응성 단백질은 면역 체계의 염증 반응에 대한 반응으로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이다. 연구팀은 8년 동안 2만 8천 명의 여성에게 C 반응성 단백질과 LDL의 수치를 추적했다. 연구 결과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높은 여성, LDL이 높은 여성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2배 높았다. 콜레스테롤 수치 대신 염증 반응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면 관절염과 뿐만 아니라 심장병 발병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부족한 산소로 일하기 위해 심장세포는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포도당을 발효시키지만 이 무산소 공정은 젖산을 생성하여 결과적으로 근육 조직을 산성화시킨다. 낡고 다른 세포를 파괴할 때 생긴 노폐물인 요산이 결합 조직에 축적되면 통풍이 일어난다. 통풍은 관절염과 비슷한 질환이다. 산성 축적과 산소 부족은 모두 심장세포의 죽음을 초래한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심장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결합 조직이
폐색되어 심장세포가 질식으로 안락사를 당할 수 있다. 협심증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산성화, 저산소화가 심장 근육을 파괴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세혈관과 동맥의 기저막이 막히면 심장에 산소를 공급할 수 없다. 그 후 단백질 저장 용량이 최초로 한계를 넘었을 때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폐색되고 닫힌 혈관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심장으로 들어가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 동일한 시나리오가 뇌졸중을 일으킨다. 스텐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수술하신 분들 많죠? 스텐트, 혈관의회 수술은 중증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심근경색 예방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근경색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듯 동맥 막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치료의 성공률이 낮은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의 심근경색은 동맥이 좁아지는 장애에서 비롯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방책으로는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는 것, 규칙적인 운동, 이른 취침, 규칙적인 식사 시간, 균형 잡힌 식사,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다. 정크푸드를 피하는 것, 담배를 끊는 것,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 스트레스 발생원 제거 등이 있다. 최근까지 관상동맥 질환을 파이프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발생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플라그는 천천히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며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 어떤 혈액도 심장으로 들어갈 수 없고 환자는 심근경색을 겪는다. 관상의회 수술 공동연구그룹 발표에 의하면 혈관의회 수술을 받는 심장병 환자의 3년 생존율이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와 거의 같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심장병 연구에 따르면 심근경색은 플라그에 의해 동맥이 좁아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플라그 부위가 터지면서 심장으로의 혈류를 갑자기 차단하는 혈전이 형성될 때 발생한다고 한다. 새로 형성된 부드러운 플라그 조각은 오래된 단단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부서지는데 그렇게 되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전이 형성되어 심근경색을 일으킨다. 많은 심근경색이 동맥폐쇄증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 이 때문에 조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음날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을 겪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동맥협착이 원인이라면 그런 사람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심해 운동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혈관우회술, 혈관성형술, 스텐트 수술은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다. 수술의 목적은 증상 완화다. 심근경색의 위험지표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류머티즘, 협심증 등의 식품 관련 혈관 질환은 당과 지방대사의 장애가 아니라 단백질 저장 때문이다. 모세혈관 벽이 다공성, 육년성을 유지하고 맑은 혈액이 유지된다면 세포 용량과 장기의 활력은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 지속된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의 주요 차단제가 아니어서 심장병이나 신체의 다른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 반면 혈관벽에 축적되는 단백질은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의 공동적인 발병 요인이다. 적혈구 용적률이 42%를 넘으면 심근경색이 위험. 건강한 사람은 35에서 40% 적혈구 용적률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의사들이 44에서 50%는 비정상 범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결과 49%는 42%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2배나 높다. 높은 혈중 단백질 농도를 다루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인슐린이 혈관벽을 닫히게 하고 약화시킬 수도 있다. 모세혈관 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과도한 단백질을 일부 흡수하여
콜라겐 섬유로 변환한 뒤 기점하게 침전시킨다. 붉은색 헤모글로빈을 함유하고 있는 적혈구의 수를 늘린다. 헤모글로빈은 폐 속의 산소와 결합하여 모든 체세포로 운반한다. 그런데 기점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도 제한된다. 세포에 의한 산소의 피로도 증가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높인다. 하지만 이것은 적혈구를 부풀게 만든다. 결국 그것들은 너무 커져서 작은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완전히 차단된다. 혈액이 탁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적혈구 용적률의 증가와 적혈구 내 헤모글로빈 농도가 높아지는 것의 조합은 혈액순환을 감소시킨다. 동그랗고 붉은 얼굴과 가슴은 성인의 적혈구 용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혈액순환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증상이다. 세포 조직은 수분 분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탈수되기 시작한다. 심장 근육 수축의 속도와 힘은 순환계 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폐색에 대비하여 심장 추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심장은 더 이상 그런 격렬한 활동을 할 여력이 없어지고 무너진다.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심근경색 환자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일생 혹은 수년 동안 먹어왔다. 우유, 생선, 달걀, 육류, 이렇게 치주 등등이죠.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 심근경색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흡연과 함께 크게 증가한다. 신경 독소 니코틴 때문이 아니라 연기에 함유된 일산화탄소에 의한 것이다. 일산화탄소는 폐에서 혈액으로 확산되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의 산소보다 약 300배 빠르고 단단하게 달라붙는다. 흡연된 연기의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 세포로 가는 산소 수송을 차단한다. 신체 순환계와 심장 근육을 파괴한다. 그래서 담배 피는 옆에 있는 사람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군요. 폐경 및 폐경기 및 이후의 여성입니다. 생리혈의 규칙적인 방출은 생식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한 여성의 몸에서 위험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준다. 40세 미만 여성의 혈중 수치는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낮다. 여기에 적혈구, 헤모글로빈, 적혈구 용적률, 단백질의 총량이 포함된다. 30에서 40세 남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동갑내기 여성보다 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실제로 생리 중인 여성들 사이에서 심근경색 발생은 극히 드물다. 여성이 생리 주기가 끝나면 지속적인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혈액 내 단백질 농도 수준을 꾸준히 높인다. 35세 이전에 난소가 제거된 여성은 아직 폐경기에 접어들지 않은 여성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7배나 높다. 여성들이 폐경기에 경험하는 열감과 안면 홍조는 더 높은 혈중 수치를 나타내는 징조다. 신체가 월경혈로 더 이상 배출할 수 없는 과도한 양의 단백질을 저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제품으로 구성된 식단은 동맥경화 퇴적물의 형성을 촉진하고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심근경색의 신체 위험 인자 1위는 아포지질 단백질 A1과 아포지질 단백질 B의 비정상적인 비율이다. 아포지질 단백 B와 A1의 이상적인 비율은 1대2이다. 10년간의 연구 결과에서 연구원들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담배를 끊으면 심근경색의 상대적 위험을 약 80% 낮출 수 있다고 썼다. 심장병 환자들의 식단에 동물성 단백질을 제거함으로써 6주 안에 정상적인 심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6주만 동물성 단백질 안 드셔도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이 혈류로 나오는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 속도, 사구체 여과율, GFR을 측정하는 혈액 검사 결과를 조사했다. 사구체 여과율이 45 미만이었던 환자들의 경우 사망 위험이 17%,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이상 증가했다. 신장 건강은 주로 소화기 계통의 효율적인 성능에 달려 있다. 신장 건강은 신장의 대사성 노폐물과 매일 수백만 개의 죽은 신장세포를 배출하는 림프관의 능력에 달려 있다. 림프계를 가장 많이 폐색시키는 식품으로는 동물성 단백질, 우유와 치즈, 설탕과 트랜스 지방산이며 산이 있으며 여기에는 많이 가공되고 지방이 부족한 식품도 포함된다. 항생제 및 기타 합성 의약품입니다. 항생제는 오랫동안 과잉 처방되었는데 그 약들이 전혀 효과가 없는 감기나 독감과 같은 단순한 감염에 처방된 것이다. 항생제가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박테리아만 죽인다는 것은 상식이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 비율은 에리트로마이신을 사용한 자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2배나 높았다.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리트로마이신과 함께 복용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증가하는 다른 약들로는 항생제인 클레리스로마이신, 칸디다 지렴 약물인 플로코나졸, 그리고 항진균제인 이트라코나졸과 케도코나졸 등이 있다. 의사가 약물을 처방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약물 처방은 당신이 진료실에 들어갈 때 감수해야 하는 생사를 건 도박이 될 수 있다. 2004년 9월 관절염 치료제인 바이옥스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2배로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유출, 판매가 중단되었다. 관절염 치료제는 안전검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암을 유발한다는 비상등이 켜졌다. FDA는 안전성이 입증됐든 효과가 입증됐든 상관없이 약을 팔려는 의약품 생산자에게 약품 생산 면허증을 나눠준다는 사실입니다. 무섭습니다. 콜레스테롤, 심장질환 신화의 종식입니다. 왜 콜레스테롤이 체내의 정맥을 막았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었을까? 콜레스테롤이 정맥을 내버려 두고 동맥병만 달라붙게 한 것은 무엇일까? 손상된 동맥의 찰과상과 찢어진 부분을 가리기 위해 지질 단백질인 콜레스테롤을 일정의 밴드로 사용한다. 콜레스테롤은 생명을 구하는 것일 뿐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랐지만 심장마비의 발생 수는 감소했다는 점이다. 스타틴 약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췄지만 사망률, 심근경색 발생률, 동맥 질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보다 스타틴 복용 환자가 유리한 점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8년 동안 간 기능 상실, 근육 소모, 갑작스러운 죽음을 감수하며 끔찍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약을 먹는데 시간을 보냈다. 연구에서 심근경색 환자들이 가장 적은 양의 동물성 지방을 섭취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런 맥락에서 가공된 지방과 가공되지 않은 지방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가린은 여성 심장병 위험 53%를 올리고 암의 위험을 최대 5배 증가시키고 면역 반응과 인슐린 반응을 억제, 고도로 가공된 제품은 한 분자만 빼고 플라스틱과 다를 바 없으며 파괴되지도 않는다. 저도 이 책 읽고 마가린 안 먹습니다. 영양적 가치가 없고 분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파리, 박테리아, 곰팡이 등은 마가린 근처에 가지 않을 것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240을 넘고 흡연이나 과체중과 같은 다른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중년 남자였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넘으면 위험하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1995년 미국 의학협회 저널 보고에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삶의 후반기에 심장질환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다 하였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다. 인체에서 콜레스테롤의 전구물인 메발론산의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메발론산은 다른 물질의 전구체로 확실히 방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생물학적 기능을 가진 물질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방수 효과를 만들고 세포막이 새거나 다공성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콜레스테롤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다음 사항은 심근경색을 예방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세포의 회복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신체는 추가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게 하는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을 대량으로 방출한다. 콜레스테롤의 여러 역할 중 하나가 조직 손상의 복구다. 동맥 내 흉터 조직을 포함한 흉터 조직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레스테롤이 늘어난 수요는 간에서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으며 간은 필요하다면 생산량을 300%까지 늘릴 수 있다. 합성 약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보호막을 없애고 부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는 것이다. 약의 부작용은 혈당 문제, 부종, 미네랄 결핍, 만성염증, 치유의 어려움, 알레르기 천식, 성욕 감퇴, 불임, 다양한 생식장애, 뇌 손상을 일으킨다. 뇌 손상은 장기간의 스타틴 복용으로 인한 가장 불안한 부작용 중 하나일 수 있다.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원인으로 입증된 적이 없다. 스타틴의 도움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춤으로써 실제로 신체를 심각하게 병들게 할 수 있다. 스타틴은 간 효소인 코엔자임 Q10을 낮추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위험을 크게 늘릴 수도 있다. 보충제로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을 처방하면서 코엔자임 Q10도 함께 이렇게 처방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들은 강의입니다. 아스피린 첨가자와 279명 환자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아스피린과 와파린은 환자에게 건강상 아무런 가치 있는 효능도 주지 않았다. 이 연구의 세 개 그룹에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생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아스피린 그룹의 환자들은 심각한 위장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였다. 경미한 출혈합병증은 주로 아스피린과 와파린 그룹에서 관찰되었다. 아스피린 치료 그룹 환자들은 심혈관 합병증, 연구 후 처음 12개월 동안 악화되는 심부전 때문에 와파린 그룹의 2배 더 입원하였다. 아스피린 치료 그룹 환자들은 심혈관 합병증, 연구 후 처음 12개월 동안 악화되는 심부전 때문에 이건 했군요. 와파린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치료 옵션에서 빠져야 했다. 미국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약들은 혈압을 높이고 남성들 사이에서 심장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고혈압 진단을 받을 확률이 3분의 1 더 높다고 밝혔다. 신부전 치료에는 약보다는 균형 잡힌 채식, 충분한 물, 이뇨제와 음료를 피하고 규칙적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 신장 결장을 깨끗이 하는 일은 비교적 쉽다. 높은 콜레스테롤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암, 정신질환, 뇌졸중, 자살, 간질환, 빈혈, 에이즈 등의 위험 요소가 되는 저콜레스테롤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주요 병원에서 실시된 연구는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150mg
데실리터까지 떨어졌을 때 환자 3명 중 2명이 숨졌다. 낮은 수준의 혈중 콜레스테롤이 사람의 자살 위험을 중과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97년에 발표된 연구는 높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특히 노인들의 장수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은 50세 이상의 남성에게 약한 요소이거나 전혀 요인이 아니며 실제로 80세 이상 남성에게는 장수의 요인이 됐다. 특히 여성은 스타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이 암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스타틴을 통해 콜레스테롤이 낮아졌을 때 유방암은 1400%나 증가했다. 유명한 프레이밍햄 연구팀장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뇌, 뇌졸중 발병률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서 섭취한 지방에서부터 에너지를 33% 늘릴 때마다 뇌졸중 15%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섭취와 지방 종류는 모두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나 총 심혈관 사망률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 모든 공개된 증거들 때문에 거대 제약업계가 점점 더 영리한 약물을 고안하는 일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 공격적인 행동과 자살도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연관이 되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세로토닌 수용체도 감소시켜 미세 점도를 높이고 뇌지지 대사 밸런스에 영향을 준다. 모유는 우유보다 2배나 많은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다. 건강한 신장은 10%의 순수한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뇌는 심장보다 훨씬 더 많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신의 콜레스테롤 비중의 절반 이상이다. 우리는 콜레스테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오늘은 조금 깁니다. 콜레스테롤은 지방의 소화를 돕고 우리 몸을 날씬하게 유지하기 위해 담즙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 뇌 발달에 중요하고 손상이나 부상으로부터 신경을 보호하고 손상된 동맥을 치료하고 면역 기능을 지원하고 세포에 탄력을 주고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보호하고 성호르몬의 기본 성분이고 피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 피부가 사용하는 필수 물질이고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기본 성분이고 당뇨병의 신장 손상을 예방합니다. 하루에 약 0.5에서 1g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생산자는 간과 소장에서 만들어냅니다. 콜레스테롤은 기본적으로 지방과 단백질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지질 단백질이라고도 불린다. 당신이 몸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심장병의 원인은 만성 소화 불량이 있다. 창자와 간을 깨끗이 하라. 장과 간을 깨끗이 하라입니다. 이게 너무 길죠? 2장만. 식단 외의 심장 질환의 원인입니다. 심장병 발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직업 만족도와 행복 등급이다. 완벽하게 깨끗한 동맥과 다른 유형의 신체적인 이유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그중 다수는 담배를 피우거나 과음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생활을 한 적이 없다. 그들은 자기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 삶에 대한 만족도의 부족은 신체의 소화 기능과 신진대사 그리고 배출 기능을 마비시킨다. 이것은 폐색, 높은 독성 그리고 세포 조직의 손상을 야기한다. 관상동맥이 막힌 사람은 단순히 심장 부위에만 병이 난 것이 아니라 온몸에 병이 난 것이며 자아의식의 병이 든 것이다. 질병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은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공황 발작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5년 내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을 위험이 3배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은 내면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가 결여된 것이다. 삶에 대한 만족은 육체적, 정신적 측면을 발전시키는 것 말고도 정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시간을 쏟을 때 증가한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데서 깊은 내적 만족을 느끼는데 이를 사랑이라고 부른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사랑은 심장을 뛰게 하고 세포가 번성하게 하고 영혼이 솟구치게 하는 생명력이다. 사랑은 영적인 삶, 즉 영혼과 의미가 가득 찬 삶을 산다는 뜻이다. 그러나 때때로 사랑은 표현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만약 사랑이 몸의 안팎으로 흐를 수 없다면 심장 중심부에 깊은 슬픔과 좌절감을 일으킨다. 제약산업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어떤 약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질병의 신체적 증상을 다루는 약뿐이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줄 때 자연스럽게 당신도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남성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남성들의 감정이 심근경색의 공격에서 살아남을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성 심근경색 환자들에 대한 조사는 남성들이 심근경색 발생 전 외롭거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음고생이 있을 때 조용히 고통받는 경향이 있다. 나약함을 억누르는 행동이 그를 심장질환 후보자로 만든다. 누군가 사랑스러운 보살핌으로 만지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할 때마다 심금을 울리는 감정적인 교류가 일어난다. 내가 누군가를 만지고 누군가 나를 만지는 것은 균형 잡힌 식단만큼이나 건강에 필수적이다. 하루 3번 쓰다듬어 줌으로써 미스가들의 몸무게를 49%나 늘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당신이 아픈 사람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의 손을 잡아주거나 그의 발을 부드럽게 잡거나 마사지하라. 이것은 어떤 동정적인 말보다 더 그에게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은 혈압을 낮추고 심근경색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도 기분 좋지만 가능한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친절한, 과대한 정직함으로 누군가를 만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심근경색을 겪을 위험 없이 평생을 사는 것은 단지 당신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돌보면 마음이 당신을 돌볼 것이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